안녕하세요 여러분, 맛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맛동산의 시그니처 코너인 그 믿고 보는 연예인 리뷰. 네네. 예, 그동안 이제 주로 예능에 나왔던 연예인 집 주변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글로벌 스케일로 네. 헐리우드 대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죠. 아니 세상에 LA 베벌리힐스도 아니고 유럽의 별장도 아니고 광화문에 네. 전셋집을 구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연이 뭐고 어떤 집이길래 우리 안젤리나 졸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지 뭐 시세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좀 이모저모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안젤리나 졸리의 네. 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은 아마 다들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연예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양아들인데 매덕스. 매덕스. 예, 가장 많은 그 애정을 받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던데 네네. 평상시 아시아 문화에 관심도 많고 특히 이제 K-팝에 완전 열광하는 팬이래요. 그래서 뭐 다른 전 세계 유수의 대학교도 합격했지만 연세대학교에 네. 생명공학부에 벌써 입학식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졸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뭐 쇼핑하는 장면이라든지 그쵸. 예, 같이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면서 화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뭐 맛집도 가고 그러면서 그런 네. 집들도 뭐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런 집들 찾아가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뉴스나 뭐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접했는데 사실 네. 저희가 가장 궁금하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매덕스가 연대를 갔고 뭐 네. 쇼핑 뭐 했냐 이거보다는 한국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는데 그렇죠. 그 전셋집을 어디다 네. 구했고 왜 거기다 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무래도 저희 맛동산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좀 포인트를 짚은 게 뭐냐면 일단 안젤리나 졸리는 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마 우리나라처럼 보증금만 맡기고 2년을 거주하는 이 전세제도는 네.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엔 네. 그런 게 없죠. 미국은 다 이제 렌트니까 그치. 월세로, 월세지, 월세. 예. 근데 월세도 낼 일이 없죠, 안젤리나 졸리는? 없죠. 사면 되지. 아유 그건 뭐. 얼마인데? 그냥 그 통째로 사지 뭐. 그렇죠. 굳이 구분지어서 사나? 예, 이런 이제 전세제도도 어떻게 느꼈을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저기 신촌에 있잖아요. 그렇죠. 1학년인가 2학년 때까지는 인천 송도에 있는 캠퍼스에서 기숙사 합숙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국제 캠퍼스가 그쪽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 학생이 아마 거기서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캠퍼스 사이에 신촌과 송도를 본다 그러면 서쪽에 수많은 이제 지역과 아파트들이 있을 거고 네. 굳이 뭐 이 광화문 도심을 본다 그래도 신촌부터 이어지면 뭐 서대문구나 마포구에 뭐 괜찮은 주택들 질비하고 있는데 네. 왜 유독 10년이 넘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왔을까? 그래서 들어가게 된 그 집이 뭐죠? 예. 무슨 집이지? 스페이스 본이라고 합니다. 멋있네. 영화 이름 같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혹시 그 마이클 조던의 스페이스 잼 얘기하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거지. 공상과학 느낌이 있는 뭐 그런 집인가요? 뭐 그런 뭐 우주의 시작 뭐 이런 거죠. 예, 뭐 본자가 또 한문으로 근본 본자가 딱 써 있어요. 아, 그거야. 네. 그 태어나는 그거 born이 아니고. 그 R 들어간 born도 약간 이제 중의적으로 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위치는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고 네. 풍림건설에서 시공한 스페이스 본이 되는 거고요. 네네. 원래 풍림에서 짓는 공동주택은 아이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스페이스본이라고 해서 좀 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갔던 뭐 주상복합 아파트고 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1단지에 들어가요. 예, 1단지가 한 650여 세대 되고 네. 2단지는 이제 한 세대 정도 안에 있고 한동이 네네, 한 동이 있고. 있고. 네, 이게 2008년에 이제 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입주를 했고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름도 그 영어기 때문에 부르기 쉬워서 그런 것도 약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있을 수 있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좀 꿈의 그린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그린은 괜찮은데 꿈에가 어려우니까. 꿈의 그린이 뭐, 편한 세상 이런 건 아니면 발음이 뭐 어려우니까 부영의 사랑으로. 어려울 수 있죠. 스페이스본은 뭐 쉽지. 예.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노르웨이의 모르겠습니다. 숲. 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건 그만하고. 졸리 씨한테 여쭤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특징이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사대문 아니고 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 광화문 일대를 CB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 그래서 네. 이제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는 거죠. 이 CBD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네. 사대문안 또는 시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렇죠. 시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남은 신도시야 그분들한테는. 그쵸. 영등포의 동쪽이고 어. 그러다가 이쪽은 이제 다 시내라고 하는 거고. 네. 이 안에서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람들의 각광을 좀 받는 여러 단지가 좀 라이벌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이 스페이스본이 있고 네. 이 스페이스본이 생겨나기 전에 바로 그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랑 그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쪽에 네. 그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줄여서 일명 경아. 경화. 경아. 그거까지 줄이는. 뭐 알겠습니다. 요새는 뭐 줄이면 줄이는 거죠. 예, 경아가 있는데 네. 그 2004년에 지어진 이제 요것도 오피스텔도 있고 주상복 아파트도 있고 이거하고 최근에 아주 이쪽 그 지역에 도심의 아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요건 이제 아파트로만 구성된 경희궁 자이가 있습니다. 경자. 경사. 경자인데 요것도 다 합치면은 4단지까지 하면은 근 한 2천여 세대 가까이 되고요. 네. 예, 명문 학교인 이제 동명여중을 마주보고 있고, 네. 요렇게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고 뭐 많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뭐 나머지가 보안이 안 돼 있다라는 말보다 스페이스본이 보안이 좀 철저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안내해 주시는 그 분들이 다 젊어요. 젊고 이제 등치도 다 좋으시고. 네. 이런 분들이 있고 비교적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소규모의 프라이빗한 그래서 원래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그 임원들이 많이 선호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렌트비 대주고 이제 주재원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쪽 많이 사셨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졸리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중요한 그 선택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졸리보단 졸리의 이제 아들이 사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진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네. 사생활 보호라든지 네네. 뭐 많이 이렇게 기자들도 찍고 기자분들도 찍고 노출될 거니까 좀 보호 측면이 클 것 같고 예,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집값이 뭐 오를 거냐, 세대수가 많아서 뭐 문화 공간이 뭐 아파트 안에 잘 돼 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우리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생각하지만, 맞아. 네. 이제 왜 해외에서 왔고 잠시 머무는 거고 또 보안이 중요한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저희와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집을 선정하게 되겠네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어서 부연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궁금해 하잖아요. 네. 네, 무슨 뭐 가격이 뭐 의미가 있었겠냐고 하겠지만 그쵸.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기사가 노출된 대로 전셋집이고요. 보통 이제 50평대가 많고 7억에서 한 10억 정도 시세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스페이스본 1단지 이제 57평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매매가 된 거는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조사가 되고 네. 전세는 작년 2018년도에 9억 5천에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한 7억에서 10억 정도 그 내부 평면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 조금 차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평수에 따라 또 좀 다르니까. 네네, 뭐 30평대부터 존재를 하는 거고.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직동이잖아요. 네. 사직동.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왕들이 선조 왕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던 공원이에요. 네. 사직동. 그리고 제 본적이기도 합니다. 네, 종로구 사직동. 역시 양반가의 사신 것 같아요. 좋고 사신 것 같아요. 샀지 뭐 구한말입니까. 혹시 소격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격동 옛날에 서태지.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 제목의 소격동을 들을 때 네. 이게 행정동의 소격동 이름이 아니라 네. 격동의 무슨 70년대 이런 거 할 때 무슨 소확행 이런 것처럼 작은 격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네. 종로구에는 우리가 처음 들어볼 법한 행정동이 엄청 많아요. 행정구역을 지적을 할 때 여기는 조선왕조 600년을 그대로 수도를 가져갔잖아. 한양, 사대문 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길에 길가에 막 운전하면서 다니는 그 기준하고 옛날 600년 전에 걸어 다니면서 만들던 그 길의 기준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는 횡단보도 이렇게 하나 사이에 네. 요 하나가 그냥 몇백 미터 안 되는 이 면적이 그냥 동 하나예요. 오. 그때 이름을 지어놓은 거니까 옛날에. 네네. 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밀하고 작게 네. 그 구획이 나눠졌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네. 어플리케이션, 우리는 보통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거의 아실 쓰죠. 우리 거의 아실인데 이런 아실 같은 걸로 해서 볼 때도 지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지역명으로 검색하기가 있는데 서울 검색하고 종로구 검색하면 동이 쭉 나오잖아요. 네. 다른 구보다 그래서 동이 쭉 내려 많아서 그 막 다동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다동 동네 이름 다동이에요. 아 다동무지. 다동이 딱 횡단보도 4개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와. 그 블럭 하나고 아무튼 그런 게 특이하네요. 많아. 예. 그 많은 사직동도 아파트가 별로 없긴 없어.